자, 오늘은 알고리즘의 개념과 작성법 그리고 실제로 파이썬을 설치하고 한번 동작을 시켜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 사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파이썬을 개발하기 위한 보통 IDE라고 하는데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어떤 개발하는 툴이 여러 개 있습니다. 파이썬 안에서도 그 선호도에 따라 상당히 많은 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업에 가장 알맞은 툴, 그리고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 쓰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툴을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보고 거기서 한번 기본적인 문법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설치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 설치가 다 끝났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강의 자료 자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개념과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그래밍을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성적을 계산해서 파일에 저장한다든가 프린터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입력되는 학생 정보 중에서 성적 계산에 필요한 점수를 이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을 구하고 등급을 정한 다음 마지막에 결과를 보여주는 동작들을 차례로 연결해요. 입력과 계산, 출력 순으로 알고리즘을 계산하겠죠. 그렇죠?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실상 저희가 딱 듣고 이런 성질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한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입력부터 그리고 처리, 출력까지 순서에 맞는 동작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알고리즘 작동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필요하고 반드시 알고리즘은 시작했으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종료되지 않고 무한 반복문을 둔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 유형들이 있겠고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 작성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다이어그램이 순서도입니다. 순서도라는 건 알고리즘의 논리적인 구조와 작업의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렇게 도형을 통해서 이렇게 도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순서도를 만들면 좋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할수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순서도를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더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표시는 알고리즘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네모 직사각형이 실제 어떤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해야 될 동작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른 목골이 조건문입니다. 그럼 조건문은 분기가 되겠죠? yes냐, no냐 따라. 그렇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입력과 출력 아웃풋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호는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거나 반복의 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을 이용해서 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0부터 10까지 더한다. 그러면 다음 같은 플로우 기반의 순서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값을 0부터 10까지가 아니죠. 자,
더해진 값이 저장되는 값을 초기화하고 카운트 값을 1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카운트 값이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분기문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값이 입력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서메이션 값과 여러분들이 입력한 스코어 값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 카운트 값은 하나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카운트는 한 번 이 루프를 도게 되면 하나씩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도냐? 이 카운트 값이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까지만 돌고 그 이후에는 일로 빠져나와서 최종적인 출력값이 더해진 값이 출력돼서 종료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예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뭐 어떤 블록 기반의 소스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툴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초기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을 10으로 초기화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건문 if 자, 카운트가 0보다 클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크지 않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풋을 받아요.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스코어가 여기 시작되고 처음에 서메이션 0이죠. 0. 그쵸? 근데 그게 계속 누적돼서 더해지네요. 그리고 카운트 값은 계속 줄어들어요. 한 번 돌 때마다 9, 8, 7, 6 그쵸? 마지막에 0이 되면 이게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해진 값, 이 값을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온에 따른 옷 입기 순서. 자, 기온에 따라 다르게 옷을 입는 순서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온을 입력받아서 24도보다 낮으면 긴 바지, 그렇지 않으면 반바지를 입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분기문이 또 하나 있어요. 24도보다 낮은데 그 중에서도 10도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외투를 입어라 라는 이런 프로그램의 순서들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자, 여러분들 키보드를 통해 기온을 입력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자, 기온이 이 마름모가 조건문이라고 했죠. 24도보다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입니다. 자, 24도보다 크다, 덥다. 그럼 긴 바지를 24도보다 작다. 그렇죠? 작으면 추우니까 긴 바지를 입어요. 그렇죠? 요게 약간 실행문이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24도가 작은데 온도가 10도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한 뭐 19도면 그렇죠? 19도면 참으로 가겠죠. 근데 19도는 10도보다 작지 않죠. 그럼 어디로 가겠죠? 여기로 가겠죠. 그렇죠? 아, 참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 그래서 종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긴 바지만 입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긴 바지. 근데 자, 19도니까 24도가 작으니까 참인데 19도는 한 9도다. 그러니까 19도는 긴 바지만 입고 끝났죠. 일로 가서 거지 쪽으로 가서 9도다. 그러면 이 분기문에서 10도보다 작으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렇죠? 참. 그러면 외투까지 입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9도일 때는 긴 바지와 외투를 입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도다. 그러면 이 분기문에서 어디로 가죠? 왼쪽. 반바지를 입는다.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분기문 안에 분기문이 있는 게 뭐가 되겠죠? 요
분기문 안에 분기문.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이제부터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문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if문인데요. if문 안에 또 if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요새 식당에 가보면 뭐 베스킨라빈스나 또는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 무인 단말기 포스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메뉴판에서 키오스크죠, 키오스크. 그래서 메뉴판에서 원하는 음식과 수량을 선택하면 주문 금액의 합계를 표시해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키오스크를 파이썬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자, 사용자가 와서 이제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종류별로 뭐 햄버거 종류 또는 뭐 튀김 종류 또는 음료수 종류별로 판매 상품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용자에게 주문 상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택했으면 뭐가 나오죠? 그걸 몇 개, 얼만큼 선택한 주문 상품을 얼만큼의 수량으로 선택할 건가? 자, 그리고 햄버거만 선택할 거 아니라 뭐 음료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계속 주문할 건가? 계속 주문하지 않을 건가?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가 버거를 선택했으면 또 음료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다시 루프를 누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음료도 선택하고 또 음료도 뭐 2개 수량 선택했어요. 자, 이제 계속 주문하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주문 금액 합계를 키오스크에 디스플레이하고 합계를 계산해서 합계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죠? 요 표시들이 입력이라고 했죠. 입력 또는 출력. 그렇죠? 요거는 출력으로 키오스크에서 숫자 값을 보여주는 거고, 요 부분은 뭐죠?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분기문, 조건문.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가 하는 일은 뭐냐? 요거죠. 보여주고 주문하게 되면 계산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시작과 종료. 그렇죠? 뭐 단순히 꼭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간단한 키오스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도 코드 또는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이썬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오류, 디버그 할 확률을 그리고 오류를 잡아낼 확률을 높여줍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일수록. 자, 그러면 순서도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순서도를 만들 때는 도형이 순서대로 모두 연결되도록 해야 되고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종류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올바른 순서도 왼쪽,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순서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뭘까요? 자, 왼쪽부터 보면 자, 여행을 갑니다. 자, 돈이 충분히 있나? 여기. 자, 없으면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모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행지는 정했는가? 자, 돈이 있어요. 그럼 여행 갈 수 있겠죠? 여행지 정했는가? 여행지 안 정했어요. 그럼 여행지를 정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행지를 정했어요. 돈도 있고 여행지를 정했어요. 그러면 여행 가는 물건을 챙겼는가? 안 챙겼으면 챙기죠. 그쵸? 그 다음에 다 챙겼어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잊은 것은 없는지 최종 확인하고 이제 여행을 가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자, 돈을 모으고 나서 어디로 가죠? 요 끝부분으로 종료가 되겠죠. 그렇죠? 다 이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자,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에 돈을 모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료가 되겠어요. 종료. 그렇죠?
다 돈도 있고 여행지도 정했고 여행지에 대한 물건도 정했고 친구들에게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종료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왼쪽 부분은 비슷한 건데 뭐 여행 동안 숙소를 정했는가 다닐 장소를 정했는가 물건들을 챙겼는가 하고 그럴 예스인 경우와 노인 경우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쵸?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끝에 이어져야겠죠. 그쵸? 이렇게. 그쵸? 그래서 모든 도형은 순서대로 모두 연결되도록 해야 되고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종료되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이 어떻게 종료되는지 분기문을 거쳤을 때 이게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리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도만 있냐?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순서도도 좋지만 좀 더 복잡한 걸수록 의사코드, 수도코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항공 쪽에서는 이런 수도코드가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의사코드란 건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서술형, 즉 이렇게 뭐 순서도처럼 도형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서술형의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와 문법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이건 문법의 뭐 파이썬이든 C든 C 언어든 문법의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저희 한글, 뭐 영어는 영어를 사용해서 절차를 순서대로 표현합니다. 자, 아까 했던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거 카운트 10부터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계속 더한 다음에 출력하는 이 프로그램의 순서도를 봤었죠. 요것과 동일한 것을 순서도가 아니라 수도 코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sum 변수를 0으로 설정하고, 그쵸? 카운트를 10으로 하죠, 그쵸? 초기화하죠. 그 다음에 자, 카운트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단계 8로 이동한다. 그쵸? 여기다 분기문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카운트가 10보다 크면, 그쵸? 1로 가고 10보다 작으면 1로 간다. 그쵸? 그래서 요 경우에는 그냥 썸을 출력하는 거죠. 썸을. 이 경우, 그쵸? 예스인 경우는 뭐죠? 스코어 입력을 받아서, 그쵸? 썸에다가 스코어를 더하고 이 카운트 값을 하나씩 빼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다시 단계 3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쵸?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순서도를 그냥 저희가 쓰는 사람의 언어로 순서대로 기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뭐 이런 도형처럼 하는 순서도가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이런 수도코드가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일수록 이렇게 이런 수도코드가 좀 더 많이 응용됩니다. 자, 그러면 수도코드의 예시를 좀만 더 볼까요? 자, 환전 알고리즘을 의사코드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 어디 해외 출국할 때 환전하잖아요. 그러면 환전을 원하는 금액과 여행할 국가를 입력 받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여행할 국가에 따라서 저희 나라나 원화랑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환전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출력하는 겁니다. 대신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와 뭐 교육이 중단돼 있다든가 뭐 적대 국가라든가 라는 뭐 특별한 이유로
환전이 가능한 구간은 미국과 중국만으로 제한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환전할 금액을 입력을 받고 여행할 국가를 입력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 뭐뭐이면 요게 분기문이죠. 그렇죠? 아까 이런 조건문.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입력한 국가가 미국이면 이 머니가 뭐죠? 원화예요. 원화. 원화에다가 환율을 곱해서 익스체인지. 그렇죠? 환전되는 금액 달러로. 그다음에 네이션이 중국이다. 면 이 환율. 자, 근데 또 하나. 만약 이 네이션이 미국도 중국도 아니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익스체인지 출력한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입력 받아서 이런 금액들이 제대로 입력되는지, 그리고 한번 일부러 미국과 중국이 아닌 뭐 일본을 넣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서도를 그릴 수도 있겠고, 이렇게 수도 코드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뭐 수도 코드든 순서도든 뭐 크게 복잡한 프로그램 아니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 작성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일수록 수도 코드와 또는 순서도를 한번 그리면서 연습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수도 코드가 완성이 됐으면 그대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거의 문법만 파이썬이나 특정 언어의 문법만 잘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두 개의 수 중에서 큰 수와 작은 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수 중에서 큰 수와 작은 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자,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저희가 쓰는 사람의 언어로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그냥 아예 특정 언어에 디펜던트 하지 않는 그냥 언어 기반의 수도 코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입력을 받아요. 여기 입력. A와 B를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아요. 출력은 크냐 작으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언어를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A가 B보다 크면 이라는 조건문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뭐죠? 큰 거는 A 값은 B에게 넣고 B 값은 작은 것은 스몰에 넣고. 자, 이 부문이 아닌 이게 아닌 경우는 어디 가죠? else. 반대의 경우. 그렇죠? 자, 이렇게 작성된 의사 코드는 앞서 보여드린 이런 언어 기반 의사 코드보다 좀 더 프로그래밍 언어에 유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 문법 구조와 비슷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 이거를 한글로 A가 B보다 크면 B에 A를 대입하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게 요거죠. 그쵸? 요게 요거죠.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이 코드 방식으로 의사 코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편리한 걸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작성법까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이썬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설치와 기본 사용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제가 발표자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옮기셔서 이 python.org 한번 접속을 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python.org 한번 접속을 해 보시고 거기서 이 다운로드 이 다운로드 메뉴에서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메뉴에서 자, 요 홈페이지에 가시고요. 요 홈페이지 접속해서 다운로드 메뉴에서 요 윈도우 여러분들 뭐 맥이나 다른 거 쓰신 분은 다른 데로 움직이셔야 되고 여기로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거의 윈도우 쓰시죠? 윈도우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 가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64비트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32비트이신 분들은 윈도우가 32비트이신 분들은 32비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여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썬 뭐 2점대 버전도 있는데 3점대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걸 선택하시고 자 32비트인 분들은 위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저장합니다. 자, 저장하고 자 저장이 됐으면 한번 같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설치 시작 화면에서 그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으면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인스톨 나우를 클릭하기 전에 요거 add python 3.9 to pass를 꼭 체크해 주십니다. 반드시 클릭. 그렇죠? 그다음에 쭉 설치 과정이 진행되고 성공을 알리는 화면이 나타나면 클로즈를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됐으면 여러분들 윈도우 키 알죠? 윈도우 키 보통 컨트롤하고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있거나 네모난 상자 4개 있는 거 그쵸? 그거랑 R키랑 키보드 R키랑 동시에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런 실행창 명령이 뜰 겁니다. 그쵸? 거기다가 cmd라고 쳐보세요. cmd라고 치면 검은색 왠지 도스 화면처럼 뭔가 프롬프트가 뜨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cmd에서 뭐라고 치냐면 이 파이썬이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파이썬.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파이썬 버전이 나오고 이렇게 꺽쇠 3개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스 창에 이 프롬프트 창에서 파이썬이 동작하고 제대로 깔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어판 시스템 이 고급 설정에 가셔서 시스템 속성에서 환경 변수를 클릭합니다. 요거는 일단 듣기만 해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참이 나타나면 그래서 패스를 선택합니다. 패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파이썬 설치 폴더를 여기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창 커맨드 창에서 라이센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라이센스. 그러면 이 파이썬이 어떻게 누구한테 이 네덜란드 사람이 1990년대 개발한 거죠. 쭉 어떻게 누가 개발했고 이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헬프를 한번 쳐볼까요? 헬프 여기다가 헬프
헬프 한번 쳐보면 이 다양한 명령들이 나타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한번 심볼.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요 꺽쇠 3개는 자, 헬프 친 다음에 심볼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헬프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하면 헬프 뒤에다가 Q라고 쳐보세요. Q. 그러면 아까 다시 프롬프트로 넘어가죠. 꺽쇠 3개가 나와. 그렇죠? 그리고 이 꺽쇠 3개는 파이썬이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파이썬 실행을 끄고 다시 명령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Qt 가로치고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다시 아까 여러분들 델트로 창을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아까 하셨으니까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혹시 뭐 여기서 이상 있으신 분 있으신 이런 뭐 도수창처럼 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뭐 파이썬을 보면 자, 여러분들 그 윈도우 키를 눌러서 설치된 프로그램 검색할 수 있죠? 그쵸? 거기서 요 아이들 이걸 한번 쳐보시면 또는 뭐 파이썬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그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눌러서 실행됐던 프로그램이 새로운 창에서 이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여러분들 파이썬 프롬프트 이 꺽쇠 3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는 출력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 한 다음에 가로치고 테스트 하고 엔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 밑에 창에 테스트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글자를 바꿔보세요. 뭐 여러분들의 영문 이름을 넣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 3 빼기 5, 3 곱하기 5, 3 나누기 5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파이썬이 실행 결과를 밑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 파이썬 아이들 쉘에서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이썬 버전이 어떤 건지 여기 처음에 아이들 실행했을 때 버전이 어떤 건지 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아마 다 문제 없이 되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이 재밌는 게 문자 열도 더하기와 곱셈이 가능해요. 자, 문자 열의 덧셈 결과는 문자 열이 연결이 됩니다. 자, 테스트. 자, 테스트 하고 이런 게 파이썬이 강력합니다. 프로그램 하면 이게 테스트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렇죠? 이게 출력이 되죠? 자, 더 재밌는 건 자, 테스트 한 다음에 곱하기 5S 그러면 이게 문자열의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파이썬에서만 거의 뭐 가능한 C 언어나 C++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능이죠. 자, 요걸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나오는지 여기. 자, 오늘 뒤에 주피터 노트북까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기가 됐죠. 그 다음에 자, 이 실창을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직접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창을 닫고 닫으려면 파이썬 프롬프트에다 exit 또는 컨트롤 Z 또는 X키, X단추, 끝에 있는 X단추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걸 X 누르거나 Q, Exit 또는 컨트롤 Z로 누르면 이
프롬프트를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 오류 나타나는 거. 자, 덧셈은 될까요? 안 되죠. 문자열에 덧셈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문자 10끼리 더하는 건 말이 되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 작은 따옴표가 없이 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직관적인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 엑시트 하셨다면 다시 이걸 실행합니다. 윈도우 키를 눌러서 이걸 실행해요. 그 다음에 뉴 파일.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처럼 한 줄 실행하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프로그래밍하고 그 결과를 보고 싶다 하면 뉴 파일 눌러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설치할 게 많아서. 자, 그러면 저장을 해요. 저장. 그리고 저장을 하게 이름을 정확히 저장하면 점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디폴트 파일 형식. 자, 그래서 저장한 프로그램에다가 run 모듈 F5를 누르거나 하면, 자, 이게 쉘이죠. 쉘이고 여러분들을 파일에서 new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파일로 저장했네요. 이 파일 이름이 저장돼 있죠. 그래서 점 파일. 그 다음에 런에서 run 모듈 누르거나 F5를 누르면 이게 실행된 결과가 아까 쉘에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아까는 어떻게 했죠? 이 꼭지 3개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한 줄 치고 결과 보고 한 줄 치고 결과 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프로그램에다가 여러 줄을 쓰고 그 결과를 한꺼번에 돌리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글자체가 너무 작다. 그러면 뭐 옵션에서 config 아이들 그래서 글자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뭐 색상을 변경시키거나 너무 환하다 하면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헬프에서 터틀 데모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그젬플 탭에서 여러 개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왼쪽 란에 파이썬으로 짠 코드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트 누르면 이 코드가 한번 실행이 됩니다. 예제 코드를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이거 설치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본 파이썬 설치하고 동작되는 걸 보였고요. 그럼 저희 수업 때는 어떤 걸 사용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 링크 이 PDF 제가 PDF를 공유드렸죠. anaconda.com 프로덕트 인디비주얼로 가서 여러분들의 OS에 맞는 걸 선택합니다. 자, 윈도우면 윈도우, 맥이면 맥, 리눅스 거의 윈도우겠죠. 그리고 64비트냐 32비트냐 선택을 합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가 되겠죠. 다운로드가 되면 그 파일을 실행해서 next, 그 다음에 또 I agree, 그렇죠? 그 다음에 뭐 install for just me,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폴트 어드민 계정이거나 또 다른 계정이 있겠죠. 아나콘다 3 같이 next 설치를 합니다. 그때 조금 아마 요구되는 그 공간이 2.9기가나 되네요. 좀 아마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를 좀
용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자, 그 다음에 그 어드밴스 옵션에서 아래 거 레지스터 아나콘다 3 as my default, 그쵸? 그 다음에 실행이 쭉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된 상태에서 finish. 자, 여기까지. 자, finish가 됐으면 어떻게 확인한다? 자, 윈도우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 왼쪽에 보는 것처럼 아나콘다 3, 이 아나콘다 3 폴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 자, 여기서 자, 이 아나콘다 3가 있고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해 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걸 클릭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이런 그 웹브라우저가 아마 크롬이나 여러분들 거의 크롬 쓰시죠 요새? 이렇게 주피터라고 되는 게 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근데 아까 여러분들 이 창이 뜬 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한 이후에 이 커맨드 창을 X 표시를 하면 이 주피터 노트북의 연결도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끄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실행한 다음에 그냥 요 검은색 창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혹시 만약에 아까 아나콘다가 좀 뭔가 에러가 난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설치가 잘 끝났고 에러가 있으신 분은 윈도우 버튼 아래에서 실행해서 CMD를 누르시고 다음 프롬프트 화면에서 PIP3 인스톨 주피터를 설치하시면 좀 쭉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설치가 끝났다 하면 윈도우 R 버튼 CMD 아까 이 창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쳐보시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화면. 자, 여러분들 이런 화면 다 나타나셨나요? 아까 그 아나콘다를 통해서 주피터가 설치 안 되신 분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상단 위에 있는 오른쪽 뉴 버튼에서 파이썬 3를 한번 눌러볼게요. 파이썬 3.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그럼 뭔가 새로 떴죠, 그쵸? 이 언타이틀이라는 누구 된 그 파이썬 파일 제목이고요. 떴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클릭, 첫 번째 커서를 두 번 클릭하시고 프린트 헬로 아까 했던 것처럼 쳐서 친 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출력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첫 번째 화면에서 헬로 월드를 치시고 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요 버튼. 그러면 이 밑에 헬로 월드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 각각의 쉘마다 실행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즉 인터랙티브형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을 다 짜고 나서 한 번에 실행하는, 그래서 수업 후반부에 나온 VS 코드로도 할 예정인데 대부분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가 다 끝내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이제 하실 준비가 된 분들이고요. 혹시 아까 저한테 캡처로 보내신 거나 설치가 뭔가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주피터 노트북의 실행 단축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확실히 아셔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요거,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뭐 전 요거는 거의 안 쓰고 요거, 그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이런 단축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여기는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셀을 눌러서 인서트 셀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인서트 셀, 잠시만요. 옆에 있는 요 인서트에 보면 인서트 셀 오브 인서트 셀 빌로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뭔가 새로운 창이 뜨게 되죠. 밑에나 위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코드가 아니라 요 마크다운, 요걸 선택하시면 코드하고 마크다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했던 프로그램은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코드가 실행되는 거고, 이 마크다운 설정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수식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링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HTML처럼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슬러시 2개를 하시고 뭐 헬로 월드 출력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글자 써보세요. 그 다음에 요걸 눌러보세요. 요거 클릭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게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고, 요런 부분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 마크다운 노트북을 이용해서 PPT에 있는 강의 자료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것도 다 데모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PPT를 PDF로 바꿔서 이제 수업자를 보통 배포하잖아요. PPT를. 근데 다 이 주피터 노트북, 이 주피터 노트북 확장자가 i.ipyn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홈에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 언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확장자가. 그래서 이 마크다운에다가 수식이나 PPT에 들어갈 강의 내용들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자료를 여기서 바로 실행해보고, 그러면 이 주피터 노트북의 파일 하나만 가지고도 수업 들은 걸 바로바로 실습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딥러닝이나 뭐 파이썬, 머신러닝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저도 대학원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 엄청 파워풀합니다. 그러면 실제 딥러닝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냐? 처음에 프로토타입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 줄씩밖에 실행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은 초반에 사용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검증한 이후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VS 코드처럼 전체 코드가 한 번에 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까 쉘 파일을 뉴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하고 VS 코드까지 같이 수업에 다룰 예정이다. 근데 대부분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마크다운 하고 이 파이썬 기본 기본 문법들을 이 주피터노트 기반으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